STM 황동입니다. 네, 귀하신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요. 이 자리는 저희가 STM에서 요청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저희 STM이 내년 4월 오픈을 목표로 4세대 시스템 준비 중에 있는데요. 4층에서 지금 한 30명 정도가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특히나 이제 이슈거리에서도 의사결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지원해주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지를 우리 딜로이트의 조명수 상무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상무님을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딜로이트 조명수입니다. 제가 우리 고객사 발표할 때 프로필을 띄우는 데 처음이라서 민망하긴 한데요. 사진이랑 다를까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총괄 담당인 딜로이트 조명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특징, 특히나 우리 현업에서 참여하는 TFT의 주요 역할, 그리고 타사에서 비슷한 사례에 대한 변화 관리를 설명을 드리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발표 시간 20분 줄여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장소는 아마 프로젝트 기간에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저희가 정의하기에 IT 프로젝트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그만큼 우리 현업 부서들, 경영진에게 임팩트가, 영향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세 가지 키워드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저희가 정의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이제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로젝트란 게 계속 하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임하는 구성원들이 그 시간에 쫓기고 시간 데드라인을 꼭 만족해야 되는 그 압박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니크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지만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가 창작을 통해서 유니크한 산출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 프로젝트 팀원 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하는 프로젝트죠. 세 번째 키워드가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게 처음에는 어떤 걸 구축할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시작했다가 점점 이것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인력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프로젝트의 세 가지 키워드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의 업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첫 번째,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IT 시스템이 아니라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 시스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계신 업무 자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와 다르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 같은 컨설팅사도 참여를 하고 현업부서 그리고 개발사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에 제가 기업 인수합병, 신공장 건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했지만 4년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하면 시스템 프로젝트라고 뽑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럼에 있어서 제 경험상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현업부서의 참여, 특히나 경영진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변화가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타사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좌측에 제가 첫 사회생활을 하고 했던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전자 2000년 초반에 최초 ERP를 할 때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IT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에 하던 업무가 100%에서 비정형화된 업무가 95%였다고 하면 새로운 ERP 시스템, IT 기술을 이용해서 정형화된 업무로 95% 변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각 부서별로 또는 이해관계자별로 다르게 업무했던 것을 통계가 잘 된 시스템을 통해서 부서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자와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표준화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러한 변화를 맞을 겁니다. 기존에는 사용자 각 부서와의 이해관계, 각 부서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베스트 프랙티스, 선진사에서 도입했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프로세스가 동일한 프로세스와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계 존재했던 프로세스가 하나의 표준 프로세스, 우리 회사만 이원만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게 시스템이 그대로 녹여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 이원은 이번 이러한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지점, 본사, 사용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쓰는 채널계 시스템, 대표적으로 환경안전 시스템, 그루비와 같은 채널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HR 시스템, 그리고 백오피스라고 하는 후선 업무를 지원하는 ERP 시스템, 구매 관련 시스템,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들었다 놨다는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경영진들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전사적인 리포팅, 경영진 의사결정에 필요한 리포팅을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이제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하고요. 일하는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변화 관리를 저희가 프로젝트 내내 우리 임직원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리딩을 할 것인데요. 그때마다 주요한 의사결정은 여기 계시는 경영진 분들이 나서서 의사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특징은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지금 관련된 회사만 구축 수행사만 3-4개 프리랜서까지 합치면 대단히 많은 인력들이 지금 4층에 업무를 둥지를 틀었습니다. 크게 3가지 이해관계자로 진행이 됩니다. 좌측편 키죠. 우리 이원 임직원 구성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 이 프로젝트가 제가 사실 성공적으로 보는 확률 50%를 보고 있는 이유가 경영진께서 잘 의사결정을 해주셔서 다른 회사와 좀 다르게 TFT에 참여하는 그 현업 인력들이 실제로 100%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까지 해주셨고 KPI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는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최근까지 지난달까지 모 회사의 차세대 시스템, 전방 시스템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프로젝트 끝내고 왔는데요.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였습니다. ERP 쪽은 시간에 오픈을 했지만 영업 주문을 받는 쪽은 이제 한 달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레슨 런은 뭐냐면 그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팀이 IT 부서였습니다. IT 부서에서 IT 부서가 현업 부서들의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행히 이원은 삼성전자의 성공 요인이기도 하지만 현업 부서가 리딩을 하는 순간 아까 제가 ERP 프로젝트, 시스템 프로젝트는 IT 프로젝트가 아닌 비즈니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오너인 현업 부서, 경영진이 리딩하는 순간 그 프로젝트는 성공할 확률이 50% 이상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이원 조직 구성을 프로젝트 리더 그룹, 프로젝트 TFT, 현업 중심으로 잘 구성을 해주셨고 우리 IT 부서원들도 이원의 구성으로서 IT 전문가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 업무 전문가가 리딩하는 전형적인 아이디어라 조직으로 세팅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사 딜로이트는 아무래도 이원이 그 차세대급으로 전체 시스템을 갈아엎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세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한 3명 정도가 과거 차세대 유사한 프로젝트 했던 인력들로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 가교 역할을 합니다. 구축 수행사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구축 수행사도 지금 여러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원과 저희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저희 전문가 그룹과 개발사가 합쳐서 이 3가지 이해관계자분들이 협업해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고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잘 조직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특징은 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13개월 동안 계절이 딱 4번 변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변화를 한 번씩 다 경험을 할 것이고요. 이 1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정보화 전략 프로젝트를 끝냈고 큰 시스템의 방향성 설정했다고 하면 PI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정책, 프로세스, 조직 측면에서 봤습니다. 이제 블루프린트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모형을 잘 설계했기 때문에 이제 구현 단계로 넘어왔고요. 시스템을 실제로 구체화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초기 한 2-3개월은 앞에 했던 프로젝트를 좀 시스템에 녹여내기 위한 분석 설계를 할 것이고요. 저희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코딩을 하게 되죠. 어떻게 만들지 시스템을 어떻게 점검할지에 대한 포인트로 실현을 설계한 대로 구현을 하게 되는 단계를 거쳐서 이행 준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이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행 준비를 할 때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 업무도 바뀌지만 과거에 있던 소중한 우리 기업 정보 있지 않습니까? 재무 정보는 당연하고요. 고객 정보, 인사 정보들이 기존 시스템에 있는 정보가 잘 정리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행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행 준비를 끝으로 저희가 10개월 동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오픈하면 약 3개월 동안 안정화를 합니다. 안정화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로운 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갈 때 적응하는 기간이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간, 두 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결단이 끝나야 한 번 사이클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한 2, 3개월 동안은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TFT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를 거쳐서 전체 13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오픈은 10개월 만에 구축할 것입니다. 10개월 만에 구축을 하고 3개월 동안 안정화된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많이 실패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 경력은 여기 계신 임원진분들 훨씬 짧지만 프로젝트만 20년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만 20년을 해서 이런 차세대 1년 이상 프로젝트를 한 20건 정도 한번 돌았죠.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실패 요인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통계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는 ERP 프로젝트, 4세대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진의 지원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거의 50% 이상 확신하는 이유는 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CFO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저는 경영지원의 지원은 제가 했던 어떤 회사보다도 지금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 봐서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 실패 요인은 없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참여 부족이고 이거는 저희 TFT와 현업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화관리라는 걸 합니다. 변화관리는 영어로 하면 체인지 매니지먼트고요. 변화관리를 하는 이유는 시스템이 변경이 되고 툴이 변경이 되고 업무 프로세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에 대한 인식, 감성, 그 다음에 지식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홍보하고 교육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각 현업부서에서 키맨 분들을 TFT에 100% 사인해 주셨고 그분들이 파워 위주가 돼서 저희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리딩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가장 프로젝트 실패 요인으로 차지하는 한 3분의 1이 벌써 많이 프로젝트 위험이 완화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소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불명확한 비즈니스 목표, 불명확한 프로젝트 범위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앞서 정보화 전략, PI 프로젝트 하면서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CF님께 보고드리면서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이 두 가지 요소가 해지된 상태에서 구축되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다른 사이트, 다른 고객사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스타트했다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업 TFT, 저 프로젝트의 성공의 50%를 차지하는 현업 TFT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스티어링 커미티,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시는 각 펑션 간, 각 부서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율해주시고 이슈를 해결해 주시는 그 스티어링 커미티 역할을 하신다고 알고 있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이해되고 저희가 이슈가 생기면 테이블 밑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테이블 위로 올려서 그 이슈가 나중에 시스템 오픈 지원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티어링 커미티의 후원을 등에 업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룹, 우리 한 팀장님, 수행사, 그리고 PMO 조직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이 합심해서 실무 팀장님들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을 했습니다. 주간 미팅, 격주 미팅, 월간 미팅을 통해서 크로스 펑셔널한 기능 간에 중복되는 또는 이해 상충된 것들은 그때그때 즉시 해결하고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반드시 보고 드리고 의사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 지금 100% 인사 조직 관련해서 TFT에 할당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표현할 때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대내외 고객 공급자, 임직원들의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이분들이 국회의원님처럼 그 지역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소화하고 위로 에스컬레이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다행히도 100% 이렇게 커미먼트 해주셔서 이 프로젝트는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좌측이 현업 TFT 참여가 부족한 프로젝트, 제가 한 달 전에 오픈했던, 그래서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던 프로젝트고요. 우측이 이원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좌측은 이제 종축이 프로젝트 위험이고 우측이 이제 프로젝트 단계입니다.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시스템 오픈하는 과정이라서 현업 TFT 참여가 부족하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PI까지 진행을 했지만 분석 설계 때 요구사항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되고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 관리가 안 되고 현업에 참여가 없으면 요구사항이 시스템 오픈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이런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구사항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픈이 연기되고 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바로 현업 TFT의 참여가 조조하고 IT팀이 드라이브하면, IT팀이 주도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위험은 나중에 발생을 해서 결국은 시스템 오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원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 셋업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PI 단계 때부터 저희가 워크샵 할 때 저희 컨설턴트가 발표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업 TFT가 저희의 산출물을 충분히 100% 이해하고 100% 이해한 산출물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체화되셨습니다. 시스템 요건 도출할 때도 현업 참여분들이 100% 인발브 하셔서 요구사항이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들은 조기에 식별될 것으로 보이고 시스템 오픈에 다가갈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은 낮아지는, 물론 막바지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숫자가 적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현업 TFT가 많이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측에 그림으로 프로젝트가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별로 좀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그럼 일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박스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블루프린트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앞서 우리가 한 5개월 동안 PI, 업무 중심, 조직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했습니다. 회장님의 의사결정하에. 앞서 나왔던 그 과제를 시스템 그대로 실제 구현하고 ROI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PI 과제를 분석하고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2B의 프로세스, 이때의 프로세스는 우리 PI 할 때는 업무 중심의 프로세스였으면 이건 실제로 시스템 기능별로 아주 상세하게 2B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고, 저희가 회장님께서 의사결정해 주셔서 후선 업무, 백오피스 업무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내장되어 있는 ERP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의 장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일반 사용자는 이게 건설하는 동안에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모델하우스라는 걸 운영하죠. 모델하우스에 가면 실제 구축 전에 자기가 어디에 살지를 한 80~90%는 비슷한 환경에서 보게 되는데, 패키지 장점은 그겁니다. 미리 선진사에서 만들어놔 있는 기능이 한 90% 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가는 것이 그 위험이 없고, 초반부터 프로토타이핑이라는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시스템들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모델하우스입니다라고 미리 보여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업 사용자들이 그냥 문서로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구현될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이 실제로 모델하우스처럼 그려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하고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는 좀 위험이 적은 형태의 방법론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는 기능들은 세팅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패키지를 샀다는 얘기는 자동차 완제품을 산 거거든요. 완제품을 사서 내 입맛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달고, 내 입맛에 맞는 썬루프를 달고, 내 입맛에 맞는 오디오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탑재된 기능을 세팅을 하고 부족한 것들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90%는 타사에서, 우리 선진사에서 검증된 기능을 그대로 쓰고 10%는 내 입맛에 맞는 이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 이런 어프로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개발을 하고 이행해서 테스트를 하고 컷오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전문 영어인데요. 제가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이제 항상 나올 거라서요. 컷오버는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던
프로세스, 업무 관행, 시스템을 단절하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업무로 갈아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은 과거 시스템을 단절하기 위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스템을 쓰는 고객도 있고 공급사도 있고 임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고지라고 준비한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드라이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실제로 그 유사한 데이터 그리고 거래를 한번 형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산 전에 과거에 했던 그 결산 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실제 데이터, 실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게 다 검증이 되면 오픈한 다음에 헬프 데스크 오픈하고 나서 약 3개월 동안 TFT가 4층에 상주하면서 핫라인을 가동하게 됩니다. 시스템 기능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혹시 질문이 있을 때는 4층에 상주하고 있는 핫라인에서 직통 전화로 전화 한 통하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 지원을 하는 헬프 데스크가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메인 타스크이고요. 밑에는 저는 사실은 요것보다 밑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변화 관리입니다. 제가 오늘 프로젝트 팀 교육을 하는데 이 자리는 사실 두 번째 자리고요. TFT 교육을 한 달 전에 미리 한번 했었고 이러한 변화 관리 교육, 홍보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간행으로 발행하고요. 아마 이제 회사 곳곳에 이제 벽지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프로젝트 벽지, 홍보하는 벽지도 많이 보일 거고요. 그런 변화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까지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시스템 기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비합리적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온 것이고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희가 PI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도출한 상태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인데 이건 사실은 이성적인 범위를 떠나서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 기득권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저항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경영진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각 단계별로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고 이건 중간중간에 저희가 TFT 활동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타사 최근까지 수행을 했고 그리고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변화관리 좀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이원과 비슷한 장치산업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 벡터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했던 2개월, 3개월 딱 끝나고 업무 분석 단계 후에 우리가 투비 모습으로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업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업무 벡터를 발견했습니다. 업무 벡터를 발견해서 이 업무 벡터대로 실제로 개발이 되고 테스트 되는지를 끝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벡터대로 진짜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이게 한번 만들고 사장이 되면 전혀 쓸모가 없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실제로 구현되는 데까지 계속 모니터링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이 문서 자체에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문서에 맞춰서 시스템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 벡터는 우리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 벡터를 그래서 분석 단계에 만들었고 현업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것처럼 CEO가 직접 관할을 했습니다. CIO, CFO, CSO가 신경하지 아니라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는 CEO 단장님을 비롯해서 각 본부의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셨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셨고요. 저희 TFT에서 시급을 요하는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올리고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스티어링 커미티 밑에는 팀장 협의회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기 전에 각 부서 팀장들과 미리 사전 조율된 의견을 올렸었고요. 각 일선의 담당자들에게 현업 설명의 교육도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변화 관리가 잘 됐고 사실은 시스템 기능적으로 보면 좀 미흡한 게 좀 있었지만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의식의 변화 그리고 이걸 쓰겠다라는 사용자의 마인드였기 때문에 10% 정도의 기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은 오픈하고 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구성원들은 충분히 따라와 줬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고요. 저희 은행 고객사고 특정 카드 사업본부를 분리해서 별도 회사로 수립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업 참여 유도가 지금 CEO 없이 본부장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은행의 카드 사업본부를 분산한 거기 때문에 카드 사업본부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자 최고 리더가 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분사되는 본부장님이 모든 부서의 장님들을 모셔놓고 PI 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핵심 이슈들, 의사결정 사항들은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해주셨고 현업 설명 교육 홍보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게 딱 전 PI 위원회로 보이고요. 이게 저희가 앞으로 13개월 동안 여정 동안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변화관리 기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 소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기간이 길고 대단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는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험난한 산길을 외로이 걸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명확한 목표, 나침반, 지향점이 없으면 길을 잃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게 걷다 보면 지칩니다. 저희가 보통 사계절이 변하는 프로젝트는 중간중간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리프레시를 줍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지치거든요. 지친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결국은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중간에 이탈하는 그 인원이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로 충분한 리프레시를 주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통과 팀워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 대학교 심리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이 의사가 뜻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소통은 소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과 생각을 소통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소통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 소통인데 저희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머리로는 완벽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객관적인 프로세스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걸 쓰고 안 쓰고는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할 때 정치적인 상황, 환경을 잘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의사소통이 아닌 감성소통까지 필요한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명확한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 직원이 공유한 골대가 있어야 골을 넣지 않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느 농구 골대에 골대가 있는지를 보고 슛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면 안 되고 시스템에 꼭 반영이 되는 게 요 그림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목표에 너무 매립되면 안 됩니다. 최초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설립했던 그 프로젝트 목표가 하루에 3마리 잡다가 6마리 잡으면 2배의 성과지만 다른 환경이 변해서 다른 쪽은 노다지를 캘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도 유연하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최초에 시작했을 때 그 목표에 대비해서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저희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바뀌면 그러한 사업과 시장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유연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시스템은 목표에 너무 매립되어 있는 그러한 엄격한 유연하지 않은 시스템이 아니라 언제든지 목표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 꽃에 물을 매일매일 주는 사람이 비가 와도 주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라고 볼 수 없죠. 환경이 변했는데도 과거 해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분명히 없어져야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경험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스티어링 커미티에 이슈를 올릴 예정인 것들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따르게 해야 되죠? 근데 안 되죠. 이런 얘기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기능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통제 목적 또는 경영 목적 때문에 일부러 막은 것들 꽤 많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화되고 편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부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컨트롤 목적, 통제 목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시스템이고 그래야지 모든 부서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환경이 변했는데 과거에 똑같이 하는 것은 절대 없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실행이 곧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 아시아의 최고 부호 최근에 마인과 손정희에게 모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조직이 하나 있는데 인류 아이디어를 가지고 3류 실행력을 가진 조직을 원하느냐 아니면 3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류 실행력을 가진 조직을 원하느냐. 100% 후자. 아이디어는 후지더라도 인류 실행력이 중요하다.
빨리 실패하고 저희가 전문용어로 fast failure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순간 행동하고 즉시 바로 빠르게 빨리 실패하고 빨리 그 실패를 딛고 코렉션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나 시스템 프로젝트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수정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를 꼭 필요하겠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요 장점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임원님들께 이슈를 띄우면 요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강원도 프로젝트, 경기도 프로젝트, 충청도 프로젝트 영역이 있죠. 재무, 영업, 구매, 생산 각각의 프로젝트를 단위로 생각하면 이 도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맞죠. 부분 최적화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도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원 회장님이 컨트롤하는 이 전체 회사를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대단히 불편한 도로가 탄생된 거죠. 아마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슈로 올리는 것들 대부분이 CFO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CFO님께서 다 결정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올리는 이유는 CFO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펑션의 리더와 협의를 해야 되는 펑션의 이해관계와 마찰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올라올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일직선인 도로를 뚫기 위한 지난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 프로젝트, 특히 여기 계신 스티어링 커미티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표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장표이기도 하고요. 시스템 프로젝트 항상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재밌는 그림인데 저희 현업 부서가 설명한 우리의 업무 요건, 시스템 요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나무에 흔들 그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업무 요건을 던지죠. 그러면 우리 PM분들은 이해를 할 때 서로 머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들에게 딱 얘기하면 시스템 설계는 좀 우아하게 혁신적으로 설계를 하죠. 중간에 나무도 없고 혁신적인 모델을 설계를 하고 이거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면 프로그래머는 시간도 쫓기고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코딩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수행사나 구축한 회사의 영업대표에서는 이런 화려한 약속을 하죠. 나무 그늘에 이러한 소파 화려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개발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진정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트는 기능이 후지고 좋고 프로세스가 좋고 나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능은 분명히 좋을 것이고요. 프로세스도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마인드고요. 소통이고 변화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톤에도 탑이라고 합니다. 경영진 톤에도 탑. 경영진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야 돼야지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30분 동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